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잘못 건드린 김웅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최전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필성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의 이 싸움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이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검찰과 언론 이 둘이 결국에는 둘 중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빌드업이 지금 짜여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김웅 의원이 재건축이 적폐면 조국은 뭐냐 이러면서 조국 아파트 저격 이런게 보도가 됐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재건축 얘기하면서 또 현 정부를 비난하는 아주 구태 방식을 쓰더니,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요? 라고 덧붙였다는 건데요. 일단 재건축하는 국민들이 적폐란 말은 쓴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생각한 건가요? 김웅이 다들 알겠지만 검사 출신인데 저런 해석 능력으로 여태까지 검사한 겁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말 갖고 와갖고 언제 누가 재건축하는 국민들이 적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걸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재건축을 끌어오는데요. 무슨 조국 아파트라고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것도 띄운 거죠. 언론이 얘기를 안 했으면 조국 아파트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네티즌들도 재건축하려는 주민들이 적폐라는 말은 당신이 처음 언급한 것 같아. 아니, 조국이 법 만들었냐고? 미통당 지들이 유리한 법 만들고 지들이 이익 봐서 문제라는 거잖아. 저런 것들이 검사랍시고 책까지 냈으니 이 친구도 어지간하다, 거의 관종급이네, 이런 댓글들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을 보면 검찰개혁에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던 김웅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안 되는 걸 거론하면서 갑자기 또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이 적폐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수차례 신청했다가 겨우 삼수 끝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고 서초구청으로부터 2019년에 사업 인가를 받았는데 어떤 관여도 안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서초구청장은 통합당 소속입니다. 아니, 애초에 만약에 미통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으면 또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언론 타려고 할 거 아니었겠습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걸 갖고 왜 이게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이랑 이어지는 겁니까? 김웅 의원이 지역구 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셈은 알겠지만 벌써부터 기승전 조국 프레임 같은 걸 사용하면서 노이즈 마케팅하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의 뼈를 아주 제대로 때려버렸죠. 저 김웅 의원 아주 저 못된 거부터 배워가지고 국회 오면 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국회 가면 다 똑같아지나? 이렇게 흔히 일베에서 자주 쓰는 그런 양비론, 비교도 안 되는 걸 갖고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좀 현혹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보세요. 특히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지금 김남국,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한치의 그 기싸움에서 물러섬 없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하면 적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연관성 없는 조국 아파트 얘기도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경원 씨가 최근 제가 살고 있는 그 용산 지역에 이사 왔다고 하는데 어디 아파트에 갔습니까? 아니, 나경원 아파트는 어딜까요? 저렇게 남의 신상 신나게 터는데 나경원 씨 어디 사는지, 왜 언론에서 나경원 씨 관련해서 얘기 안 하는지, 지금 점심은 먹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나경원 잊어서 안 되죠. 저는 나경원 씨 그 12차례 고발, 이 수사 진행되고 이런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을 때까지 나경원 씨 안부를 묻겠습니다. 나경원 씨 식사는 하셨습니까? 애초에 김웅 의원은 정권 앞잡이 애완용 검사 득세했다면서 애완용이라는 단어로 또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본인은 애완용 의원이라 그러면 기분 좋으십니까?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도 싸잡아가지고 애완용 검사라고 비난했어요. 심지어 본인도 검사 출신입니다. 얼마 전까지 검사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미통당 간 거예요. 윤석열 뒤에서 저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이 김웅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죠? 특히 작년 하반기 정치권과 언론계에 돌았던 찌라시. 작년 김무성씨는 조국펀드가 조국 전 장관의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 만들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9월 24일에는 홍준표씨도 본인 페이스북에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라고 소설을 썼는데요. 보수 야당, 검찰, 언론이 합작해서 저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비아냥대고 가짜뉴스를 뿌려댄 거죠. 근데 이 황당한 첩보를 누가 제공했을까요? 대검 고위급 빨대일지, 검찰 범정 빨대일지, 그 자칭 보수정당의 내부 모략 전문가일지, 아니면 이들의 합작일지. 결국 1심 재판에서 조국 일가가 이 펀드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프레임을 전파하던 사람들은 목표한 바를 이뤘으니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설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김무성씨가 작년 9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9월 24일에는 또 홍준표씨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신나게 다루던 언론, 그 자칭 보수정당의 의원들, 지지자들, 지금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언론과의 엄청나게 힘들면서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따박따박은 아장아장의 전라도 방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을 마치 이렇게 비아냥대는 듯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저 또한 일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 이런 댓글도 달립니다. 무슨 맨날 일배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수준이 비슷하니까 끼리끼리 싸우는 건가, 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조만간 추가 고소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영역에 뛰어들었을 때 욕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제가 본보기로 1배 2명 그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했던 사람을 시작으로 이런 사람 가만히 냅뒀다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겠다,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제가 고소를 차근차근 빌드업을 짜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기회를 주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런다고 스스로 알아서 각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나선 건데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개혁에 또 앞장서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최근에 김필성 변호사가 SNS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번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싸움이라면서 기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이 말한 걸 믿었다라고 답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국가기관인 검찰이 준 정보라면 일방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정보다 보니까 기자들이 난 검찰이 준 정보를 믿었을 뿐이다, 검찰 못 믿으면 누굴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검증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은 민형사 모두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선 검찰이 준 정보가 아니다, 이런 사실이 나오거나 그 검찰이 준 정보 이상을 보도했다거나, 혹은 검찰이 짜고 치는 걸 알면서도 검언유착 관계라서 공모해서 보도했다 라는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생각만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필성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이 매우 의미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한마디로 기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던져줬단 말을 실토해야 되는 건데요. 이 팩트를. 한마디로 검찰과 언론 사이의 커넥션을 자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은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한 관련성,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방법으로 은밀히 진행하는 정치공작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요. 소송으로 얻을 금전적 이익보다도 그가 투입해야 할 자원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노력을 다시 투자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밝히는 엄청난 투쟁인 겁니다. 참고로 이 최근에 TV조선 정수양 기자나 명백하게 터무니없는 허위 보도를 한 몇몇 기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검찰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도 피해갈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추가적인 중요한 소식까지 남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다루지만 나경원에 대한 고발, 그 내용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중인데,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대응도 하나하나 DB를 쌓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쌓이면 나중에 저는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이 가짜뉴스와 또 일배 문제와 남 혐오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교육을 할 때 아주 유익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김웅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잘못 건드렸다가 역시나 뼈 제대로 맞았고요.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일단 누가 도대체 재건축이 적폐라고 했는지부터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언론개혁, 이건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큰 우리 사회를 위한 검찰과 언론의 여태까지의 그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반격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경원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고발인 조사 9차례 동안 진행될 동안 나경원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